저번 달인가요? 최고 매출 한번 찍었잖아요 지금. 네. 얼마 정도 찍었나요 지금? 지금 1억 조금 넘게. 여기서 제가 좀 돌발 요청을 좀 드려도 될까요? 혹시 대표님께서 좀 정리한 촬영이 정말 잘 나왔다 하는 장소 뭐 한 5곳에서 10곳 정도 좀 정리해서 한번 받을 수 있을까요? 매니브로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의류 운영하고 있는 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쇼핑몰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대로 운영한 거는 2년 좀 돼가는 것 같아요. 원래 그냥 그 전에 한 품목만 오래 팔다가 네. 제대로 시작한 거는 이제 2년 정도 된 것 그래요?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 쇼핑몰 운영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저 다 의류업에서 있었고 원래 도매도 있었고 네. 지하상가에도 있었고 백화점 여성복 MD도 하고 그냥 업계 쪽에 다 있었습니다. 와, 아니 저는 궁금한 게 그런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의류 쇼핑몰 하고 싶은데 관련 업종에서 일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안 해봐가지고 대표님 생각하시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움이 무조건 되죠. 무조건 되는데 네.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고는 말은 못 하겠어요. 왜냐면 제가 차라리 쇼핑몰에서 일을 해봤으면 더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일을 한번 하고 동대문 도매에서 한번 일을 하고 규모랑 하는 업무가 다 달라서 네. 잡다하게 배운 그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경험치를 네. 좀 쌓고 결국에는 퇴사하시고 창업을 하셨어요, 그죠? 네. 저번 달인가요? 최고 매출 한번 찍었잖아요, 지금. 네. 얼마 정도 찍었나요, 지금? 지금 1억 조금 넘게. 다른 분들은 빨리 요새는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야, 근데 사실 2년 만에 이렇게 되는 것도 되게 빨리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표님 느끼시기에 그동안의 시간들이 되게 좀 고되기도 했고 뭔가 상대적으로 또 비교도 많이 하게 되니까 네. 그런 느낌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느끼기에 이게 월 뭐 1억 매출 좀 가까이 되셨는데 네. 그냥 뭐 저렴하게 해서 싼 가격에 쿠팡 같은 데서 막 팔아가지고 박리담회로 네. 그렇게 찍은 건 아닌가요? 저는 사실 저렴한 걸 팔지 못했어요. 옹크님이 알려주시기로는 저가의 제품을 갖고 와서 판매하는 걸 해봐라 했는데 저는 그게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럼 비싼 거 팔았어요? 네. 얼마 비교적 정도? 저희가 제일 많이 나가는 가격분이 네. 15만 원대분이에요. 와, 그래요? 그럼 완전 살짝 브랜딩처럼 된 거예요. 이게 네. 제가 원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었는데 네. 어느 날부터 이제 매출이 한번 꼬꾸라졌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계속 저희 매장을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이 사시는 물건 패턴을 확인해 보니까 네. 그런 제품들을 저한테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음. 그거를 한번 이제 맞춰서 계속 밀어 넣어 보니까 그 뒤로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판매하고 계신 플랫폼이 어딘가요? 여성복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스스, 에이블리, 지그재그 그리고 네. 저는 여기에 자사몰 이렇게 자사몰까지. 4개 하고 있어요. 그러면 4개를 하시는데 주력으로 매출 나는 곳은 어딘가요? 지금은 자사몰이 자사몰이 주력이고 그 어렵다는 자사몰에서 지금 매출을 이렇게 내셨단 말이에요. 또 대표님 쇼핑몰 인생 그래프 좀 이런 거 썰 좀 풀어주세요. 진짜 쉽지 않았는데 어느 대표님이고 쉬운 길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네. 옹크 대표님 그 영상 보다 보면 현타가 막 올 때가 있거든요. 아 진짜? 뭐 하지도 않았는데 월 네. 3천만 원. 사실 요 전편도 3달 만에 3천 딱 이러는데 와 나는 뭐 했나 나 2년 아. 동안 뭐 했나 이랬는데 오. 저는 사실 첫 달에 제가 3천이었어요. 저도 한 품목으로 3천이었어요. 첫 달에? 네, 첫 달에 3천을 하고 이거 봐라 나 잘하네? 약간 거만한 마인드로 시작을 드린 거죠. 나 좀 아는 거 많아졌어. 그러니까 해도 될 것 같아 하고 했는데 그게 유지가 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거를 진짜 많이 하다가 이번 연도 봄에 포기할까까지 생각을 하다가 그냥 나 진짜 이번 죽을 때까지 해볼게 해보고 봄에 한번 질러서 이것저것 해서 쇼폼이 사실 많이 터졌어요. 그때 매출이 정말 많이 올랐고 뭐 좋은 상태였는데 그때 바로 꼬꾸라졌어요. 지금 인생 그래프, 이 쇼핑몰 인생 그래프를 들었을 때 저는 좀 특이했던 게 잘 됐다 꼬꾸라졌다가 꼬꾸라진 거를 되게 반복을 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따져보면 스스도 로직이 바뀌고 인스타그램도 알고리즘이 바뀌고 그 바뀌는 변화와 패턴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변화와 패턴을 습득 못한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매출이 봄 릴스 터지면서 쭉 올랐을 때 제가 취소랑 반품을 진짜 말도 안 되게 받았어요. 근데 그게 CS가 안 돼서 제가 혼자 모든 업무를 처리를 하다 보니까 CS가 진짜 쌓이는데 그걸 쳐내지 못하니까 취소로 이어지더라고요. 진짜 거의 매출 절반은 날렸을 거예요. 많이 타격이 컸는데 그때 실패 요인은 확실히 깨달았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가을을 대비를 해서 지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실패 요인을 뽑자면은 모든 업무를 대표님이 전부 다 가져가서 그거를 쳐내지 못한 거 맞나요?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좀 해결을 하셨어요? 일단은 제가 1번으로 생각을 한 건 품이 많이 들어가는 걸 다 나누자. 그래서 대리발송 업체를 쓰자. 그리고 웹디자이너도 프리로 주는 만큼만 결제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거 2개를 주고 나니까 정말 수월해지더라고요. 큰 거 먼저 덩어리부터 줄여나가고 하니까 지금 조금 나아졌는데 또 이제 CS가 쌓이니까 사실 저는 지금 CS도 넘겨놓은 상태거든요. 공격을 업무를 많이를 해서 지금이 온 것 같습니다.
여성 의류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특히 보면은 본인이 직접 택배를 포장해서 보내고 싶어 하세요. 맞아요. 그런 업무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결단까지 가는 게 여러 번의 꼬꾸라짐이 있어가지고 네. 결국에는 네. 깨달으셔서 네. 하셨네요. 그러면요 1억 정도 되면 주문량이 아무리 객단가가 높은 걸 판다 하더라도 꽤 많잖아요. 그럼 대리발송 업체에서 그런 건 좀 잘 해결해 주나요? 올빗을 사실 저는 지금 이용하는 고객이긴 네. 한데 네. 실장님이 정말 잘해주세요. 제가 진짜 음. 솔직히 맨날 죄송한 마음이라 몰래 막 커피도 보내고 막 그러긴 하고 네. 실장님이 정말 잘해주시는 것도 있는데 네. 같이 업무를 봐주시는 분들이 네. 계시거든요. 네. 솔직히 뺏어오고 싶다. 제가 모든 그 시간과 돈 뭐 이런 거 다 해도 올빗을 맡기는 게 진짜 편하다. 그러면은 배송지 작성이랑 이런 거를 뭐 하루에 그래도 택배가 100개 100개 나갈 텐데 그 엑셀 작성을 하나하나 다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택배 싸우세요. 과연 그게 더 힘들까? 택배 사는 거더 훨씬 쉽다. 그럼요. 그리고 또 제가 이거 여쭤본 이유는 네. VIP 서비스는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지금 VIP 서비스를 이용하고 네. 계시니 그러면은 택배 물량이 많아져도 좀 더 스무스하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그런 시스템들이 세팅이 됐고 지금 대표님께서는 완전 공격 업무에만 집중하고 계시는 CS까지 넘겨버려가지고 네. 아 대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사무실도 없는 거예요? 저 집에서 해요. 집도 2, 3평 공간 있잖아요. 네네네. 원룸보다 작은 제일 작은 방. 거기에다가 이제 샘플만 놓고 운영을 하고 있죠. 아 그러면은 지금 고정 비용이 물론 뭐 택배비나 이런 거는 네네. 나가겠지만은 네. 그것도 택배 건수가 작아지면 작아지는 거니까 딱 이렇게 고정된 비용이 없네요. 저는 그걸 제일 줄이고 싶었어요. 왜냐면 어. 꼬꾸라졌을 때 그 고정 비용이 나가는 게 너무 암담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월세, 직원들 급여 이거는 밀리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여성으로 쇼핑몰 중에서 대표님처럼 이렇게 스마트하게 시스템을 하는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되게 스마트하게 하시는 것 같거든요. 혼자서 가볍게 좀 잘하는 업체들 컨택해가지고 외주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시니까 확실히 공격에 딱 집중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공격 업무 하니까 제가 딱 떠오르는 게 대표님 쇼핑몰의 사진이에요. 사진을 정말 잘 찍으시잖아요. 대표님 그 쇼핑몰 시작하시기 전에 의류업 다른 데서 종사를 하셨잖아요. 네. 그때도 본인 촬영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주로 하셨나요? 관심이 있으셨나요? 저 블로그를 대학교 때부터 한 10몇 년을 했어요. 아 그런 분들 사진 잘 찍으시거든요. 네, 그것도 그건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무언가를 잘하고 싶으면 투자를 하세요. 저는 사진 강의를 3-4개를 들었습니다. 아 진짜요? 몰랐던 사실. 돈 내고 배웠어요. 진짜 객관적으로 이렇게 구도로 찍으면 잘 나온다. 그런 걸 알려주시는 분들이 강의들이 꽤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한 2-3개를 들었죠.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들으면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하면서 늡니다. 제가 이쁘다고 느끼는 포인트가 어디였냐면 네. 실내 촬영이 아니고 야외에서도 되게 예쁘게 찍으시더라고요. 아.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야외에서 찍는 거는 누가 찍어줘야 되잖아요. 뭐 촬영 파트너가 있으신 건가요? 네, 지금 촬영 파트너가 이제 2명째예요. 아 네네. 저희가 각자의 촬영 스타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구도로 찍어주세요. 내지는 음.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촬영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파트너도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원래는 그랬어요. 그래서 네, 네. 쇼핑몰 사장님들만 들어가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제 사는 지역 그거 올리면서 촬영 메이트 구합니다. 오. 나이 몇 살, 분위기는 뭐 이런 분위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아. 파트너를 구해서 원래 네. 만난 분이었어요. 그래요? 네. 어떤 카페인가요 거기가? 셀러오션. 아 셀러오션? 네. 그러면은 서로 페이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세 품목 찍으면은 상대도 세 품목 찍어주고 이런 거예요? 네, 거의 그래요. 그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촬영하세요? 저는 주 2회 촬영을 하는데 간혹 이제 뭐 날씨가 빨리 지거나 뭐 네. 제가 의도치 않은 뭐 그런 변수들을 만나서 촬영을 못하면 한 회 정도 더 추가를 해서 주 3회까지도 합니다. 그럼 하루 촬영하실 때 몇 품목 촬영하세요? 요새는 세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진짜 왕창 많이 들고 가는데 엊그제 촬영을 했을 때 그래도 8품목, 10품목은 찍은 것 같아요. 하루에요? 네. 야외 촬영 같은 경우는 진짜 변수도 많고 네. 어려움이 많은데 그거를 다 스팀에서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들고 가나요? 일단 차가 필수입니다. 아 그래서 큰 차를 타시. 저희 그냥 남편이 큰 차를 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차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옷걸이같이 네.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걸었는데 최근에 제가 다른 여성 의류 쇼핑몰 대표님 차를 봤더니 봉이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그 봉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쪽 손잡이에다가 봉 길게 걸어가지고 네, 맞아요. 거기 옷 스팀해서 다 해놓고 네네네. 아 그렇게 가시는구나. 네. 그러면요 대표님 저도 이제 이거 경험남인데 이게 다 스팀하고 갔어요 분명히. 그래서 입으려고 딱 봤는데 구김이 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일단 생각보다 그 구김진 부분을 해에 쏘여서 촬영을 하게 되면 구김이 덜 보입니다. 해가 만약에 여기면 제 몸이 이렇게 네. 보이는 데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아. 보면 구김이 펴져 보이는 부분이 생기는 맞아. 네. 그런 게 생겨요. 그게 1번이고 2번으로는 포토샵이죠. 아 포토샵을 그냥 해버린다. 네. 맞네요. 그러면은 야외 촬영 가실 때 이거는 꼭 챙겨간다는 뭐 준비물 같은 건 있으시죠? 제가 챙겨가는 준비물을 생각을 했을 때 야외 촬영이랑 실내 촬영이랑 크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다 들고 다녀요 저는. 보조 배터리, 돌돌이, 돌돌이.
가위 그리고 저는 사실 제 남편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네. 차가 거의 가방과 신발과 악세사리로 다 그냥 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전체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했던 게 대표님 사진을 쫙 보니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네. 진짜 그 장소 선정을 미리 기획을 하고 가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장소 선정을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맞죠. 아 그래요? 기획을 무조건 합니다. 그게 1번이에요. TPO가 맞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장소를 알아야 되는데 네. 저도 이제 야외 촬영을 작년인가 하여튼 1년 동안 네. 돌려봤어요. 근데 일단은 정보가 없으니까 옷과 비슷한 느낌은 알겠는데 그 느낌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대표님 그 장소를 어디서 찾으세요? 일단은 요새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건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이죠. 네. 저는 어떻게 해놨냐면 해시태그에 지역명 카페, 지역명 신상 카페, 지역명 핫플 이런 거 있어요. 그거를 팔로우를 해놓고 그거를 쫓아다니시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 거를 참고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게 1번이고 2번이 있다면 네이버에 새로 오픈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필터에. 그거로 카페를 찾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는 거는 이제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혹시나 신상 카페가 생겼다면 이제 네. 새로 오픈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시간 투자를 해서 리스트업을 해야 되네요. 네. 여기서 제가 좀 돌발 요청을 좀 드려도 될까요? 아 이거 다른 건 아니고 네. 이제 리스트업하고 이런 게 솔직히 저도 해봤지만 좀 네. 힘들어요. 그리고 신상 카페를 잘 찾는 분들은 정말 잘 찾으시던데 저는 좀 잘 못 찾는 편이에요. 혹시 대표님께서 좀 정리한 촬영이 정말 잘 나왔다 하는 장소 뭐 한 5곳에서 10곳 정도 좀 정리해서 한번 받을 수 있을까요? 맨입으로요? 아 그러면은 제가 네. 그에 합당한 또 정보를 이 영상 끝나고 좀 네. 드리면 될 것 같고 네. 혹시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천안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천안권에 있는 그런 카페들을 정리한 거를 네. 드리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서울 쪽에서 가성비 호텔로 제가 몇 군데 다니는 네. 곳들을 공유를 조금만 그 호텔에 사진 많이 찍으시던데. 네, 10만 원대. 와 미쳤다. 그럼 댓글 남겨주시고 링크 네. 타고 들어오신 분들에게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리스트별로 네. 와 이거 이렇게 되면 괜찮나요? 촬영 장소 공유해드려도 괜찮나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요새 마인드는 착하게 살면 복잡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카페 같은 데서 촬영을 하면은 네. 대관료를 따로 내고 하시는 건가요? 대관료를 내는 카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카페가 있고 있는데 네, 네. 저는 미리 알아봐요. 인스타랑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서 상업적 촬영이 안 된다라는 곳은 일단 안 가요. 제가 일반적으로 카페에 가서 촬영을 하는데 보통 이제 실내에서 많이 찍으면 티가 나고 민망하고 약간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데스크랑 조금 멀리 있으면 조금 마음 편하고 약간 그렇긴 한데 일단 저는 그 카페에서 한 벌 정도만 찍기는 하거든요. 근데 근처에 카페가 많은지 아니면 제가 야외 촬영 다니는 그 동선상 지역으로 묶어서 다녀요. 네. 동선이 길어져 버리면 사실 망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두 벌 찍고 집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그 안에서 이렇게 찍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하루에 카페를 한 곳만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좀 좋아하는 카페가 있어요. 천안에 네. 모 카페가 있는데 거기가 카페가 한 3-4군데가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돕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실 비싸잖아요. 카페도 맞아요. 한두 번이야 그렇지. 그래서 저는 골목이나 길거리 예쁜 데도 정말 많이 찾습니다. 그럼 뭐 대관료를 지불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 한 잔 사는 거네요 그냥. 네. 그러면요 대표님 촬영을 이제 하루에 그렇게 카페 여러 군데를 도는데 네. 몇 시부터 촬영하시나요? 계절마다 달라요. 해 뜨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네. 여름에는 사실 2시만 돼도 해가 완전 쨍하게 내리쬐서 저는 그때는 막 3시부터 나가는 때도 있고 요새는 이제 해가 빨리 꺼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11시부터 나가요. 그러면 11시부터 해가지고 해 질 때까지. 네. 지금 요새는 4시면 해가 지긴 하는데 연말룩 같은 경우는 사실 밤에도 촬영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밥을 먹고 네. 다시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밤에 너무 어둡잖아요 길거리는. 길거리에서 안 찍죠. 또 어디서 좋아요? 밤에 예쁜 카페 가야죠. 밤에 예쁜 카페 또 있어요. 그쵸. 요새는 오. 크리스마스 트리랑 연말룩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어두운 분위기에 그 파티 느낌 나는 곳을 가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미리 하는 거거든요. 그 카페에서. 그걸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요 대표님 사진을 보니까 얼굴을 목잘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얼굴을 노출하시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웃기도 하고 네네. 옆에서 보시고 하시던데 네. 처음 하면 그게 좀 어색하잖아요. 좀 어떻게 해야 좀 예쁘게 나올까요? 일단 카메라를 빤히 쳐다보는 건 안 된다. 그러면 네. 촌스러워지거든요. 네. 고개를 살짝 돌려서 시선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줍니다. 그리기도 하고 사실 정적이게 보이는 사진은 딱딱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서 움직여요. 그 상황에 갔을 때 사람들이 행동할 법한 걸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적이게 찍는 거를 하셔야 야외 촬영은 그게 묘미인 것 같습니다. 뭔가 화질이 쨍하게 예쁘게 나오는 것보다는 좀 네. 동적인 느낌을 줘서 상상을 이끌어내는. 섞어야 돼. 섞어야 돼요. 오케이 섞어야 된다. 네, 섞어야 돼. 알겠습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대표님은 촬영 어떤 걸로 진행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아이폰 XS 그걸로 촬영하고 있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약간 색이 흐린 것 같으면서도 색감이 살짝 빠진 감성 있는 그런 컬러가 나와요. 엄청난 꿀팁들이 있는데 그럼 뭐 또 다른 대표님만의 그런 야외 촬영 꿀팁이 또 따로 있나요? 왜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야외 촬영지를 골랐어요. 그래 그럼 나도 여기 가서 찍으면 예쁘겠지 했는데 갔는데 안 나와.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네네네. 근데 그럴 때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인스타를 키세요. 인스타를 키시고 예쁘게 나온 사진을 보세요. 그리고 그대로 찍으시면 절반 이상은 얻어갑니다. 그러면 대표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은 촬영만 무조건 잘 된다고 해서 쇼핑몰 매출이 오르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상품이 좋아야 되고 네. 잘 들고 와야 되는데 대표님께서도 동대문에서 들고 오시죠? 네, 그쵸. 뭐 중국에서 뭐 아니면 좀 특이한 곳에서 들고 온다 이런 건 없죠? 없는데 네. 도전해보고 싶은 의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1억 매출을 만들어내신 게 대부분 다 루트는 동대문이죠. 그럼 거기에서 분명히 대표님만의 눈으로 소싱을 탁탁 집어가지고 네. 하신 건데 대표님만의 기준이 있나요? 일단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게 옹크 대표님이 키워드 좋으면 하세요 네. 라고 했잖아요. 네. 다 하지 마세요. 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장난이고 일단은 맞는 말이 뭐냐면 본인 쇼핑몰에 맞는 키워드만 들고 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처음에 그걸 몰라서 그냥 고지고대로 좋은 키워드를 다 들고 와서 제가 한번 올려봤었는데 네. 사실 운동복 파는 집에서 갑자기 섹시한 옷 팔면 안 팔리잖아요. 그렇죠. 거의 같은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키워드를 가지고 들고 와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맞는 키워드를 맨 처음에 시즌 오기에 앞서서 선정을 하고 그거에서 이벤트를 파악을 하는데 달마다 이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여름에는 휴가룩 시즌, 지금 연말 같은 경우는 뭐 연말 모임 이런 것들을 대전제로 깔고 거기에 맞는 키워드를 웬만하면 뽑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키워드를 뽑을 때 일단 내 쇼핑몰에 그러면은 타겟이라든지 브랜딩이라든지 컨셉이 명확하게 잡혀 있어야 되겠네요. 그거를 처음부터 잡으면 좋은데 네.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그쵸, 해요. 어렵죠. 그래서 이거저거 만약에 해보시다가 키워드 해보시다가 해봤더니 공통 분모가 요런 컨셉으로 잡혀 라고 하면 그거를 키워드가 만약에 하나라고 하면 품목을 하나만 가져오실 생각을 하잖아요. 만약에 기본 티는 기본 티만 뭐 라운드넥 하나만 갖고 오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를 떼거지로 가져오세요. 뭐 어떤 게 잘 나갈지 모르니까. 네, 그런 경우 있어요. 여자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집 가면 슬랙스 맞지? 이 집 가면 기본 티가 많지? 이 집 가면 원피스가 예쁘더라. 그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쇼핑몰의 색깔을 명확하게 한다면은 차별화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대표님께서는 아까 저렴한 건 안 판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사실 백화점 쪽에 여성복을 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눈이 일단 높아졌기도 했는데 있었던 그 여성복 쪽이 지금 제가 하는 무드랑 거의 비슷해요. 거기서 배웠던 거 그대로 이쪽에 접목을 하게 된 케이스였던 것 같기도 좀 해요. 더 잘하는 쪽이네요, 그쪽이. 네, 맞아요. 저는 뭐 싸구려 제품은 무조건 걸러야 되는 이유가 아니요, 있고 저는 이래가지고. 좋아해요. 그런 것도 안 한 것도 아니고 많이 해봤고 시도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이제 그 옹크 대표님들 제자분들처럼 네. 반응이 있지가 않았어요. 그런 걸 했을 때. 그래서 결국엔 답은 내 쇼핑몰 안에 있으니까 네. 거기서 답을 찾은 거네요. 네, 그게 맞아요. 그게 와, 정답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상품 들고 와서 광고도 하세요? 광고하죠. 아까 그 스스 에이블리 지그재그 자사몰 하시는데 네. 이 4개 중에서 광고 어디 원래는 사실 제가 스스가 주력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스스 검색 광고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고 네. 지금은 메타만 하고 있습니다. 아, 맞다. 메타만 하다가 요새 GFA가 좋다 그래서 간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광고를 메타 광고만 하시면 중점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시는 거잖아요. 네. 보면은 메타 광고에 캠페인이랑 광고 세트랑 광고 소재 있는데 한 상품을 이제 소재 테스트를 분명히 진행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소재를 돌릴 때 한 몇 개 정도로 테스트 해보시나요? 원래는 이제 대표님이 알려주신 방향은 2개를 놓고 비교를 해서 테스트를 해보거나 3개 정도 놓고 테스트를 해보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10개가 돌아갑니다. 10개면은 그럼 사진이 10개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사진 10개. 사진이 어쨌든 좀 강력하니까 거기서 좀 뭐 가공시키든 해가지고 그걸로 소재를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사진이라는 게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보는 눈이랑 고객들의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저는 좀 많은 사진을 투입을 해서 거기서 살아남는 애들만 이제 간다. 약간 이런 방향으로 했었어요.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 대표님 그런 식으로 광고를 돌렸을 때 대표님이 보시기에 적자가 나는 편인가요? 아니면 뭐 본전인가요? 흑자인가요? 흑자는 흑자인데 제가 매출액에 지금 적을 때는 8%, 많게는 13% 정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엄청 괜찮은 것 같은데요? 왜냐면 보통 이 영상을 보시는 자사몰 하시는 대표님들이 네. 제가 딱 맞춰볼게요. 거의 광고비를 20에서 25% 정도 쓰실 겁니다. 보통 그렇게 공격적으로 많이 쓰시거든요. 네. 근데 대표님 매출 볼륨도 억대 매출 나오는데 광고비를 8에서 13%만 쓰는 거면 되게 잘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이유가 네. 소재를 10개씩 이렇게 좀 돌려보는 거네요. 네, 소재도 10개씩 돌려보지만 광고비 안 드는 홍보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제일 정답이지 않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네. 하나만 광고비 안 드는 마케팅도 뭐 지금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쇼폼 많이 하시니까 쇼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쇼폼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 번 굴곡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로는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라. 그냥 올려라. 다른 거 다시 해라. 오 되게 좋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대표님 이야기를 지금 여태까지 쭉 들어봤는데 일이 분명히 순조롭게만 진행되지 않았잖아요. 그쵸. 했다가 꼬꾸라졌다가 했다가 꼬꾸라졌다가 이렇게 됐는데 혹시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지금 결과론적으로 억대 매출 달성하셨잖아요. 네. 근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 힘든 일이 있었겠지만
있겠지만 가장 힘든 일 하나를 꼽자면 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매출이 가장 늘었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지금 시기 말고 전에 준비되지 않은 시기에 매출 오른 게 제일 힘들었어요. 좋으면서도 대비를 못해서 그 꼬꾸라질 때 그 자괴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다 날아가는 것 같잖아요. 다 날아가죠. 왜냐면 취소가 눈앞에서 이렇게 두두두두두 취소되고 CS 막 쌓이고 이런데 쳐낼 수 없는 그 무기력함?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무조건 시스템화를 하셔야 돼요. 특히 1인 쇼핑몰 사장님들은 대비를 해놓지 않으면 누가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제외한 누군가가 업무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준비를 하는 방법에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리발송 업무가 있을 거고 웹디, 프리 웹디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게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해도 버거워지기 시작하면 CS까지 딱 이렇게 넘기시면 맞을 것 같고 근데 이 CS 넘기는 시기에는 아마 매출 볼륨이 커서 그때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영상에서 나와서 인터뷰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지금 몇 번의 꼬꾸라짐을 경험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선배님이 얘기를 해주는 걸 어마무시하게 꼬꾸라졌어요. 이거를 잘 들어야 되겠네요. 네, 그죠? 제가 대신 꼬꾸라졌으니까 그만 꼬꾸라지세요. 좋습니다. 그럼 대표님 지금 이제 억대 매출 초입 진입하셨는데 네. 다음 대표님 목표 매출 궁금합니다. 일단 꼬꾸라지지 않는 게 1번이고요. 그래도 2, 3억 한번 해보고 2, 3억. 싶습니다. 아니 그냥 딱 정하시죠. 딱 3억. 3억 찍는 걸 목표로 가고 3억 찍으면 한 번 더 뵙는 걸로. 네, 그렇게 해서 3억까지는 가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지금도 되게 좋거든요. 1인이고 매출 1억 정도면 되게 좋은데 돈을 벌긴 하지만 이게 아직은 좀 미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1억이랑 3억은 3배 차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직원들도 되게 작다면은 저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좀 더 저보다 더 스마트하게 가가지고 저 순수익을 그랬어요.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매출 3억 달성하기 위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전략이나? 지금은 네. 사실 알아보고 있는 건 네. 라방 플랫폼을 늘리는 거를 조금 알아보고 있어요. 라방을 제가 지금 인스타로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플랫폼을 네. 네이버, 그립, 유튜브도 사실 500명 그거 구독자 있으면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카메라 4대를 켜고 어. 하는 거를 지금 이번 년 끝나고 이제 내년 초부터 해보려고 각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와 너무 좋다. 그렇게 해가지고 라방 동시 송출하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영상 끝나고 GF에 알려드리면은 광고도 좀 더 하고 아, 그쵸.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대표님 목표 매출 3억 달성하실 때까지 제가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